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80절을 읽겠습니다. 제목은 배려된 시간과 시간 내재성입니다. 우리가 배려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때 시간도 함께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려되는 시간 속에서 존재자가 만나지는데 이 존재자는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시간을 시간 내재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통속적인 일상적 시간 개념은 시간 내재성으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원서는 543쪽입니다. 전집 2권 543쪽입니다. 선행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단지 어떻게 시간성 속에 근거를 두는 현존재가 실존하면서 시간을 배려하고 어떻게 이러한 시간이 해석하는 배려 속에서 세계 내 존재에 대해 자기를 공공화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자기를 공공적인 시간으로 만드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때 여전히 완전히 무규정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던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밖으로 말해진 공공적인 시간이 존재하는지, 과연 그것이 여하튼 존재하는 의로 as giant라고 말 걸어질 수 있는지였다. 각종의 결정, 곧 과연 공공적 시간이 그럼에도 단지 주관적일 뿐인지, 혹은 과연 객관적으로 현실적인지, 혹은 심지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아닌지에 대한 각종의 결정이 없어 공공적 시간의 현상적 성격이 맨 처음으로 더욱 예리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뒤쪽에서 하이데크는 시간은 공공적 시간은 가장 주관적이고 가장 객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도 밝히게 됩니다. 시간의 공공화는 사후적으로 또 때때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현존재가 탈자적 시간적인 자로서 각기 이미 계시되어 있고 자기에게 실존에는 이해하는 해석이 속하기 때문에 배려 속에서 역시 이미 시간도 자기를 공공화한다. 공공적인 시간으로 만든다.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으로 자신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떻게든 누구에게나 발견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시간의 배려가 앞에서 성격 규정된 방식인 주의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서부터의 시점 확인이라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라도 시간의 배려는 그럼에도 근본적으로는 이미 언제나 우리가 천문학적 탄력적인 시간 계산으로 알고 있는 시간 배려의 지평 속에서 일어난다. 시간 계산은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필연성을 염려하는 현존재의 존재 구성들 속에 두고 있다.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피투된 자로서 퇴락하면서 실존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시간을 시간 계산의 방식으로 배려하면서 해석한다. 시간 계산 속에서 시간의 본래적인 공공화가 자기를 시간화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재의 피투성이 공공적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이다. 세계 속으로 피투된 현존재는 세계를 이해하면서 세계 시간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된 시간을 밖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밖으로 말해진 시간이 공공적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현사실적인 시간성에서부터 공공적 시간이 기원함의 증명에 대해 가능한 이해 가능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미리 배려의 시간성 속에서 해석된 시간을 여하튼 성격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는 이미 다만 시간의 배려의 본질이 시점 확인의 수량적 규정들을 적용함 속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시간 계산의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결정적인 점은 따라서 역시 시간의 수령화 속에서 보아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욱 근원적으로 시간을 계산에 넣는 현존재의 시간성에서부터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을 계산해 넣으면서 우리가 배려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공적인 시간은 그 속에서 용제자와 전제자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그런 시간으로 증명된다. 이러한 점은 이러한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를 시간 내재적인 것이라고 명명할 것을 요구한다. 시간 내재성의 해석은 공공적인 시간의 본질에 대한 더 근원적인 통찰을 마련해주고 동시에 그 시간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이다. 이러한 존재자는 비투된 자로서 퇴락하면서 실존한다. 그런 현사실적 현장과 더불어 발견된 세계로 넘겨진 채로 또 배려하면서 그 세계에 의존한 채로 현존재는 그 세계 내 존재 가능을 얘기하면서 존재하는데 곧 그가 이러한 존재 가능 때문에 하나의 최종적으로 탁월한 쓸모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계산해 놓고 또 그런 것에 의지하는 식으로 그리한다. 네, 현사실적 현장 그랬는데요. 이제 현존재할 때 현입니다. 그것을 현장이라고 번역했고요. 이것이 가리키는 건 계시성이에요. 현존재의 계시성이 현장입니다. 현존재의 계시성 속에는 세계의 계시성과 자기의 계시성이 함께 놓여 있어요. 세계의 계시성에만 국한해서 말한다면 이 현장을 세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현장과 더불어 이것을 세계와 더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폭넓게 보면 세계와 자기, 세계의 계시성과 자기의 계시성과 더불어 발견된 세계 이렇게 읽혀지네요. 그리고 현존재는 세계 내 존재의 가능을 얘기하면서 존재한다. 얘기라는 건 예상적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상 기대라는 말이 일상적 용어인데 우리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이니까 가능적인 존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도 존재 가능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존재 가능이죠. 그것들을 예상적으로 기대하면서 얘기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존재 가능 때문에 하나의 이게 자기 존재 가능 때문에 현존재가 존재하죠. 현존재의 존재 가능은 최종 목적이에요. 현존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 쓸모를 갖고 있는 것이 태양이에요. 아래에서 나오겠지만 시간과 관련해서는 태양이 현존재의 존재 가능에 탁월한 쓸모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일상적인 둘러보는 식의 세계 내 존재는 봄의 가능성을, 다시 말해 존재자들 내부에서 용제자와 배려하면서 교섭할 수 있기 위한 밝음을 필요로 한다. 자신의 세계의 한 현사실적인 계시성과 더불어 현존재에게는 자연히 발견되어 있다. 자신의 비투성 속에서 현존재는 낮과 밤의 교대에 넘겨져 있다. 낮은 자신의 밝음에 의해 가능한 봄을 주고 밤은 가능한 봄을 빼앗는다. 둘러보는 식으로 배려하면서 또 봄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현존재는 자신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주는데 그의 하루 일에서부터 자신을 이해하면서 날이 밝게 될 때 그런 경우 단 van es Takt라는 것에 의해 자신의 시간을 내준다. 배려되는 그런 경우가 시점 확인되는 것은 배려되는 그런 경우 여기서 말한 날이 밝게 될 때 그런 경우 이 그런 경우가 시점 어떤 시점인가가 확인되는 것은 밝게 됨과의 가장 가까운 주의세계적인 쓸모 연관 속에 놓인 것에서부터 그 태양의 떠오름에서부터이다. 밝게 됨을 위해 쓸모를 갖고 있는 것이 태양의 떠오름이라는 것이에요. 태양이 떠오르게 될 때 그런 경우는 무엇을 위한 시간이다.
현 존재가 자신에게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을 그가 시점 확인하는 것은 따라서 세계로 넘겨져 있음이라는 지평 속에서 또 이러한 세계의 내부에서 만나지는 어떤 것에서부터이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으로부터, 중천에 떠 있는 태양으로부터, 또는 저무는 태양으로부터 시점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네요. 이 어떤 것은 둘러보는 세계 내 존재의 가능을 위해 탁월한 쓸모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배려는 빛과 열을 보내주는 태양의 용제적 존재를 사용한다. 태양은 배려 속에서 해석된 시간을 시점 확인한다. 이런 시점 확인에서부터 자라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시간 측정 단위인 하루이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현 존재의 시간성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의 날들도 역시 이미 세워져 있다. 낮인 동안에는 배려하는 예기함에게 배려되어야 할 것의 그런 경우들을 예비하면서 규정할 가능성을, 다시 말해 하루를 분할할 가능성을 준다. 분할은 다시금 시간을 시점 확인한 것, 곧 이동하는 태양과 관련해서 수행된다. 일출과 마찬가지로 일몰과 정오도 별이 차지하는 탁월한 자리들이다. 별이 규칙적으로 회귀하는 행진을 세계 속으로 피투된 채로 시간화하면서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는 현 존재는 계산에 넣는다. 행진을 계산에 넣는다. 현 존재의 발생은 현장 속으로의 피투성에서부터 앞서 윤곽지어진 채로 시점 확인하는 시간 해석의 근거에 날마다의 발생이다. 현 존재의 발생이 근원적 의미에서의 역사인데요. 현 존재의 발생은 과거의 현 존재의 존재 가능성을 회복해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때 현 존재가 새로운 현 존재로 발생하는데 이것이 근원적 의미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발생이 날마다의 발생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잠에 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에 빠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매번 죽고 매번 살아나는 것이죠. 아침마다 살아났을 때 다시 자기 존재를 발생시킬 수 있네요. 이렇게 빛과 열을 보내주는 별 및 이것의 하늘에서의 탁월한 자리들에서부터 수행되는 시점 확인이 다음과 같은 시간 표시 자이트 안가베인데 곧 같은 하늘 아래에서의 상호 공동 존재 속에서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같은 방식으로 또 어떤 한계들 속에서 우선은 일치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시간 표시이다. 시점 확인하는 것은 죄세계적으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예컨대 인공적인 시계 같은 것으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배려되는 도구세계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도구세계 속에서는 오히려 이미 언제나 주의세계적인 자연 및 공공적 주의세계가 함께 발견되어 있다. 그 속에서 누구나 자신에게 자신의 시간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시점 확인에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데 그런 시점 확인은 공공적으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척도, 날이나 시간을 사용한다. 이런 시점 확인은 시간 측정이라는 의미로 시간을 계산해 놓고 시간 측정은 따라서 하나의 시간 측정기, 다시 말해 하나의 시계, 자연적인 시계로서의 태양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놓여있다. 피투되고 세계로 넘겨진 채로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는 현 존재의 시간성과 더불어 역시 이미 시계 같은 것도 자연적인 시계로서의 태양 같은 것도 발견되어 있고 다시 말해 그것의 규칙적인 회귀에 있어서 얘기하는 현재화 속에서 접근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용제자가 발견되어 있다. 용제자 옆에서 피투된 채로 존재함은 시간성 속에 근거를 둔다. 시간성이 시계의 근거이다. 현 존재가 시간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한
시간을 밖으로 말하고 그래서 공강화된 시간이 성립하고 이런 공강화된 시간을 측정하는 인공적인 시계도 생겨나는 것이네요. 시계의 현사실적인 필연성의 가능 조건으로서 시간성은 동시에 시계의 발견 가능성을 제약한다. 왜냐하면 단지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발견성과 더불어 만나지는 태양 운행을 얘기하면서 보유하는 현재화만이 자기를 해석하는 현재화로서 공공적으로 주의세계적인 용제자에서부터의 시점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존재가 태양의 운행을 얘기하면서 보유하고 현재화해요. 미래적으로 얘기하고 과거적으로 보유하고 현재적으로 현재화해요. 그러면서 이 태양 운행에 의거해서 시간을 밖으로 말하죠. 무엇을 하게 될 때 그런 경우, 무엇을 했을 때 그 당시, 무엇을 할 때 지금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말 속에서 시간이 밖으로 말해지고 공공화되는 것이네요. 바로 그런 시간의 공공화된 시간 때문에 시계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게 되는 것이네요. 시간성 속에 근거를 두는 현존재의 현사실적인 피트성과 더불어 각기 이미 발견되어 있는 자연적인 시계가 즉 태양이 더욱 다루기 쉬운 시계들의 제작 및 사용을 위한 동기를 비로소 내주고 또 동시에 가능하게 하고 더욱이 이러한 인공적인 시계들이 저러한 자연적인 시계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그리하는데 만약 인공적인 시계들이 자연적 시계 속에서 1차적으로 발견된 시간을 그들 편에서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 그런 것이다. 우리가 시간 계산 및 시계 사용의 양성이 지닌 주요 특징들을 이것들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의미에 있어서 성격 규정하기 이전에 우선은 시간 측정 속에서 배려되는 시간이 더욱 완전하게 성격 규정되어야 한다. 만약 시간 측정이 배려되는 시간을 처음으로 본래적으로 공공화한다면 그러한 계산하는 시점 확인 속에서 시점 확인한 것이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는지를 추적함 속에서 공공적 시간이 현상적으로 덮어 감춰지지 않은 채로 unverhüllt 접근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려하는 얘기함 속에서 자기를 해석하는 그런 경우 무엇을 하게 될 때 그런 경우의 시점 확인은 자기 안에 다음을 포함한다. 날이 밝게 될 때 그런 경우는 하루 일을 위한 시간이다. Zeit zum Tagwerk 배려 속에서 해석된 시간은 각기 이미 무엇을 위한 시간으로 이해되어 있다. 그때마다의 이것저것을 하는 때 지금은 그 자체로서 각기 적합하고 또 부적합하다. 적합한 시간이거나 적합한 지금이거나 부적합한 지금이다. 지금은 그리고 그렇게 해석된 시간의 각각의 양상은 단지 무엇을 하는 때 지금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본질적으로 시점 확인 가능한 것으로서 동시에 본질적으로 적합성 내지 부적합성의 구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해석된 시간은 원래 무엇을 위한 시간 혹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 못됨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배려의 얘기하면서 보유하는 현저하는 시간을 무엇을 위함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는데 이러한 무엇을 위함은 그 편에서 궁극적으로 현존재의 존재 가능인 하나의 그것 때문인 ein Worum willen 존재 가능이에요. 현존재가 존재 가능 때문에 존재하지요. 그래서 존재 가능을 이 ein Worum wille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 공공적인 시간은 이러한 하기 위함의 관련 음주, 배축과 더불어 우리가 이전에 유의성을 그것으로 알게 되었던 그런 구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
음, 생계 때문에, 출세 때문에, 숙박 때문에 존재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출세 때문에 존재한다면 출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지요? 그렇죠? 대학 공부를 한다? 아니면 기술을 익힌다. 그러면 음, 기술은 출세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이 기술의 익힘을 위해서는 또 기술학원이나 기술학교를 가야죠. 그래서 기술학교에 가는 것은 기술을 익히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기술 학교를 가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하루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루의 행동들은 다 무엇을 하기 위함에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음주, 배주, 음주라는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련들은 결국은 아까 말한 무엇 때문에, 숙박 때문에, 출세 때문에, 생계 때문에라는 그 존재 가능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주, 배축은 유의성과 관련이 있어요. 베도이트잠카이트인데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의의를 갖게 만드는 관계를 유의성이라고 그래요. 밥을 먹음, 학계감, 기술을 익힘 이것들은 생계 때문이라는 것을 향한 채로 서로가 서로를 의의 있게 하는 유의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의성이 바로 세계의 구조이자 세계의 세계성이에요. 이러한 유의성이 세계의 세계성을 구성한다. 공공적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으로서 본질적으로 세계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성의 시간화 속에서 자기를 공공화하는 시간을 세계 시간이라고 명명한다. 더욱이 그 이유는 가령 그 시간이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로서 전제적이기 때문이 아닌데 시간은 결코 그렇게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시간이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해석된 의미에서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세계 구조의 본질적인 관련들이 예컨대 하기 위함이 시간성의 탈자적 지평적 구성틀의 근거 위에서 공공적 시간과 예컨대 무엇 하게 될 때 그런 경우와 연관되는지는 다음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나중에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이네요. 어쨌든 이제 비로소 배려하는 시간이 구조적으로 완전하게 성격 규정될 수 있다. 배려되는 시간은 시점 확인 가능하고 늘어져 있고 공공적이고 그렇게 구조지어진 시간으로서 세계 자체에 속한다. 시점 확인 가능한 늘어져 있음, 공공적인 세계 자체에 속함 이런 것이 배려되는 시간을 구성하는 성격들이네요. 각종의 자연적으로 일상적으로 밖으로 말해지는 지금은 예컨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자체로서 비록 비주제적이고 개념 이전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존제에 배려하면서 자기에게 시간을 허용해 줌 속에서 이해되어 있다. 여유를 가져봐라는 말을 독일어에서는 너 자신에게 시간을 주어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상적 용법에서 하이데크는 철학적 언어를 이끌어내는데 우리는 저마다 자기에게 시간을 주고 있고 자기에게 시간을 허용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피투된 채로 퇴락하면서 실존하는 현 존재에 속하는 것인 자연적인 시계의 계시성 속에는 동시에 현 사실적 현 존재에 의해 각기 이미 수행되는 것인 배려되는 시간의 탁월한 공공화가 놓여 있고, 이러한 공공화는 시간 계산의 완전화 및 시계 사용의 세련화 속에서 더욱 증대되어 강화된다. 시간 계산 및 시계 사용의 역사적인 전개는 여기서 역사학적으로 그것들의 가능한 변천들 속에서 서술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다음이 무너져 있어야 할 것이다. 현존재의 시간성의 시간화의 어떤 양상이 시간 계산 및 시계 사용의 양성 방향에 입각해 분명하게 되는가? 이러한 물음의 대답과 더불어 다음에 관한 더욱 근원적인 이해력이 자라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곧 시간 측정은 다시 말해 이와 동시적인 것인 배려되는 시간의 명시적인 공공화는 현존재의 시간성 속에 더욱이 그 시간성의 하나의 전적으로 특정한 시간화 속에 근거를 둔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자연스러운 시간 계산의 분석의 밑바탕에 놓았던 그런 원시적인 현존재를 우리가 진보한 현존재와 비교하면 진보한 현존재에게는 낮이 또 태양빛의 현존성이 더 이상 우월한 기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현존재는 역시 밤도 낮으로 만들 수 있는 우월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시간 확인을 위해 더 이상 태양과 이것의 위치에 대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유한 측정 도구의 제작 및 사용은 고유하게 그것, 시간 확인을 위해 제작된 시계에 입각해 시간을 직접적으로 읽어내는 일을 허용한다. 시계의 얼마만큼, 곧 시계바늘의 위치는 시간의 얼마만큼, 곧 몇 시이다. 비록 그때마다의 시간 읽기에서 다음이 은폐된 채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시계 도구의 사용도 역시 공공적인 시간 계산이 가능하라는 의미에서의 시계가 자연적인 시계로 향하도록 규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을 따르는 현존재의 시간성 속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러한 시간성이 현장의 계시성과 더불어 배려되는 시간의 시점 확인을 맨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진보하는 자연 발견과 더불어 양성되는 자연적인 시계에 대한 이해력이 시간 측정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위한 지침을 내주는데, 이러한 가능성들은 낮로부터 또 그때마다의 명시적인 하늘 관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원시적 현존재도 역시 이미 하늘에서 시간을 직접적으로 읽어내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독립적이게 하는데, 그가 하늘에서의 태양의 자리를 확인하지 않고 어느 때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자, 즉 자기 자신이 던지는 그림자를 측정하는 한도에서 그렇다. 이 점은 우선은 고대의 농부시계의 가장 단순한 형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누구나를 부단히 수반하는 그림자 속에서 다양한 자리들에서의 태양의 변화하는 현존성과 관련해서 태양이 만나진다. 낮 동안의 다양한 그림자 길이들은 어느 때든 발로 측정될 수 있다. 발걸음, 발의 크기, 몇 발자국 길이인가, 에 의해 측정될 수 있겠네요. 비록 개인들의 신체 길이들과 발 길이들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양자의 비례 관계에는 정확성의 어떤 한계들 속에서는 항상적이다. 배려하는 약속의 공공적 시간 규정은 예컨대 다음의 형태를 유지한다. 그림자가 몇 발 정도의 길이가 될 때 그런 경우 우리는 거기서 만나기로 하자. 이때 가장 가까운 주위 세계의 더욱 좁은 한계들 속에서의 공동 상호 존재에 있어서는 그곳에서 발로 그림자를 측정함이 수행되는 그런 장소의 고도의 동등성이 명시적이지 않게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시계를 현존재는 결코 처음으로 휴대할 필요가 없고, 그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시계이다. 날 때부터 시계이므로
본인이. 그러므로 인공적인 시계를 처음으로 어느 시점에 휴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공공적인 해시계에서는 하나의 그림자 선이 태양의 운행에 마주해 선 채로 번호가 붙은 궤도 위를 움직이는데, 그런 해시계는 자세한 서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림자가 숫자판 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입각해서 시간 같은 것을 발견하는가? 그림자도 분할된 궤도도 시간 자체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상호적인 공간적 관계도 시간 자체는 아니다. 어디에 도대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시계에서, 그러나 또한 각종의 해중시계에서 직접 읽어내는 시간이 존재하는가? 시간을 읽어내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계를 본다는 것은 그럼에도 용제적인 도구를 그것의 변화에 있어서 고찰하고 시계바늘의 위치들을 추적한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시계 사용 속에서 시계의 얼마만큼을 확인하면서 명시적으로든 아니든 다음과 같이 우리는 말한다. 지금은 몇 시이다. 지금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다. 혹은 이른바 지금은 그때까지 시간을 갖고 있다. 시계를 보면 자기에게 시간을 내줌 속에 근거를 두고 또 그것에 의해 인도된다. 이미 가장 원소적인 시간 계산에서 나타났던 점이 여기서 더욱 분명하게 된다. 시계를 보면서 시간으로 자기를 맞추면 본질적으로 하나의 지금을 말함, 아인 예쯧트 자겐이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해서 우리는 전혀 그것에 유의하지 않으며, 또 우리가 더욱더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이때의 지금이 각기 이미 그것의 완전한 구조적 성분인 시점 확인 가능성, 늘어져 있음, 공공성, 세계성 속에서 이해되어 있고 해석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금을 말하면 그러나 하나의 보유하는 얘기함과의 통일성 속에서 자기를 시간화하는 하나의 현재화가 시간을 말하면서 분절화함이다. 시계 사용 속에서 수행되는 시점 확인은 하나의 전제자의 탁월한 현재화로 증명된다. 시점 확인은 하나의 전제자에 대해 단순히 관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맺음 자체가 측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 여기 하나의 전제자 그랬는데 이건 시계를 말하거나 시계바늘을 말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해석된 시간도 전제자로 일상적 이해 속에서는 간주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존재자가 이해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거기에는 다음이 놓여있다. 측정되어야 할 구간 속에서 측정 기준, 시간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이해되고, 다시 말해 측정되어야 할 한 구간, 예컨대 숫자판 위의 한 구간 속에서 측정 기준의 현존성이 몇 번, 예컨대 시간은 한 번, 분은 5번. 그렇죠? 한 구간이 시간 작은 바늘에 의하면 1시간을 의미하고 작은 바늘에 의하면 5분을 의미하니까 그 한 구간 속에 시간이 한 번 존재하고 분은 5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네요. 측정은 현존하는 구간 속에서 현존하는 측정 기준을 현재화함 속에서 시간적으로 구성된다. 측정 기준의 이념 속에 놓여있는 불변함이란 그 측정 기준이 어느 때이건 누구에게나 자신의 항구성 속에서 전제적으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말한다. 배려되는 시간을 측정하면서 시점 확인하면 이 시간을 전제자를 현재화하면서 바라봄 속에서 해석하는데, 그러면 시계바늘이 전제자이고요. 그런가요? 이것을 현재화하면서 시간을 해석해낸다는 것이에요. 그 전제자는 측정 기준, 시간과 분과 측정된 것, 경과된 구간에 측정된 몇 시 몇 분으로서
단지 탁월한 현저화 속에서만 접근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선 전제자가 측정 기준이자 측정된 것으로 말해졌어요. 그렇다면 시계 숫자판 위에 시계바늘도 전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측정 기준과 측정된 것도 전제자가 되네요. 측정하는 시점 확인 속에서는 현존자, 구간, 측정기관, 측정된 것 이것이 다 현존하는 존재자인데요. 이것들의 현재화가 하나의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의 측정하면서 시간을 읽어내면 역시 강조된 의미에서도 현재화된 지금과 더불어 자기를 밖으로 말한다. 시간 측정 속에서는 따라서 시간의 하나의 공공화가 수행되며 이러한 공공화를 따라 시간은 그때마다 또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으로 만나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계들에 입각해 접근 가능한 시간은 그렇게 이를테면 전제적인 지금 다양성처럼 발견되는데 이는 시간 측정이 지금으로 향할 뿐 주제적으로 시간 그 자체로 향해 있지 않은 채로 그런 것이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네요. 지금이 몇 시다 라는 것이지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현사실적인 세계 내 존재의 시간성이 근원적으로 공간 계시를 가능하게 하고 공간적인 현존재와 각기 하나의 발견된 거기에서부터 자신에게 현존재적인 여기를 지정했기 때문에 현존재의 시간성 속에서 배려된 시간은 그것의 시점 확인 가능성과 관련해서 각기 현존재의 한 장소에 묶여 있다. 예컨대 밥을 먹는 때의 그곳, 그 장소, 일을 하는 때의 그 장소, 산책하는 때의 그곳에 묶여 있다. 시간이 그러나 스스로 한 장소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이 오히려 시점 확인이 자신을 공간적 장소적인 것에 묶는 것을 위한 가능 조건이고 더욱 이러한 공간적 장소적인 것이 시점 확인의 척도로서 누구에게나 구속적인 식으로 그렇다. 좀 애매한데요. 그 장소가 예컨대 칸트가 저녁 때 어떤 길을 산책하면 그 장소는 사람들에게 칸트의 저녁을 알려주는 척도가 될 수 있겠네요. 시간이 처음에 공간과 입대어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정적으로 입대어 붙여지는 공간은 단지 시간을 배려하는 시간성의 근거 위에서 만나진다. 시계와 시간 계산이 현존재의 시간성에 기초를 두는 점에 맞추어 시간성은 이러한 존재를 역사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어떤 한도에서 시계 사용이 존재론적으로 스스로 역사적이며 각종의 시계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를 갖는지는 나타내질 수 있다. 물론 다루지는 않겠다. 시간 측정 속에서 공공화된 시간은 결코 공간적인 척도 관계들, 이 구간에 대한 척도의 관계들로 이해되어 시간과 분이 구간에 대해 갖는 관계에서부터 시점 확인됨을 통해 공간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측정의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인 점은 시점 확인된 시간이 하나의 공간적인 사함을 시계바늘의 공간, 구간 및 장소 변경에서부터 수치적으로 규정된다는 점 속에서 찾아질 수 없다. 오히려 존재론적으로 결정적인 점은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현재화에 놓여 있다. 공간적인 전제자,
구간과 시계바늘들에서부터 시점 확인함은 시간의 공공화가 아닌데, 이는 이러한 추정적인 공간화가 각각의 지금 속에서 누구에게나 전제적인 존재자를 그것의 현존성에 있어서 현재화함을 의미할 뿐이라는 식으로 그렇다. 본질적, 필연적으로 지금을 말하는 시간 측정 속에서는 척도의 획득을 거치면서 측정된 것 그 자체는 이를테면 망각되고, 그래서 구간과 숫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될 수 없다. 애매한 문장이지요. 여기서 척도는 지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획득한다면 측정된 것 그 자체, 몇 시 몇 분이라는 것은 망각된다. 남는 것은 전제자로서의 구간과 숫자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간을 배려하는 현존재가 시간을 더욱 적게 상실해야만 할수록 시간은 그만큼 더욱 귀중하게 되고, 시계도 역시 그만큼 더욱 다루기 쉽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다만 더욱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규정함 자체가 가능한 한 적게 시간을 요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동시에 타인들의 시간 표시들과 일치적이어야 한다. 선행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단지 여하튼 시계 사용과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는 시간성과의 연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양성된 천문학적 시간 계산의 구체적 분석이 자연 발견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해석 속으로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시 달력적인 역사학적 연대기의 기초도 단지 역사학적 인식의 실존론적 분석이라는 과제 범위 내부에서만 노출될 수 있다. 시간 측정은 시간에 두드러진 공공화를 수행하고, 그래서 이러한 길 위에서 비로소 우리가 공동적으로 시간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잘 알려지게 된다. 배려 속에서 각각의 사물에게 이것의 시간이 말 건네진다. 각각의 사물은 자기의 시간을 갖고 있고 각각의 세계 내부적 존재자처럼 시간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여하튼 시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일 뿐이다. 그것 속에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만나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세계 시간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세계 시간은 자신이 거기에 속하는 그런 시간성의 탈자적 지평적 구성틀의 근거 위에서 세계와 동일한 초월을 갖고 있다. 세계의 개시성과 더불어 세계 시간이 공공화되어 있고, 그래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옆에서의 각종의 시간적으로 배려하면서 존재함은 이러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시간 속에서 만나지는 것으로 둘러보는 식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이 세계 시간이 시간 내재성으로서의 시간이 되겠네요. 세계 내부적 존재가 그것 속에서 만나지는 그런 시간. 그럼 이 시간은 시간 내재성이잖아요. 그것이 세계 시간인데, 물론 이 세계 시간은 평준화되어서 지금 시간으로 변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일상 사람들은 지금 시간 속에서 사물들을, 존재자들을 만나고 있죠. 이게 시간, 곧 그것 속에서 존재자가 움직이고 정지하는 그런 시간은 객관적이지 않은데, 만약 이것에 의해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의 자기에 입각한 전제적 존재가 뜻해진다면 그렇다. 시간은 전제적, 시간은 객관적이지 않다. 만약 시간이 전제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시간은 객관적이지 않다, 이 말이네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시간은 주관적이지 않은데, 만약 우리가 이것 아래에서 주관 속에서의 전제적으로 존재함과 등장함을 이해한다면 그렇다.
역시 시간이 주관 속에서 전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주관적이라고 시간을 말한다면 그렇다면 시간은 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계 시간은 각종의 가능한 객관보다 더 객관적인데 왜냐하면 세계 시간은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가능 조건으로서 세계의 개시성과 더불어 각기 이미 탈자적, 지평적으로 객관화되기 때문이다.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가능 조건이니까 이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객관적인 것이라면 그 가능 조건은 더욱 객관적이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네요. 세계 시간은 따라서 역시 칸트의 견해와는 반대로 물리적인 것에 입각해서도 심리적인 것에 입각해서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지 심리적인 것을 거치는 우회로를 통해 비로소 물리적인 것에 입각해 발견되지 않는다. 우선은 시간이 바로 하늘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다시 말해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간으로 맞춤 속에서 시간을 발견하는 그런 곳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태양으로서의 시계는 그 자체가 또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시간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시간은 심지어 하늘과 동일시된다. 또는 태양과 동일시된다. 세계 시간은 그러나 역시 각종의 가능한 주관보다 더 주관적인데 왜냐하면 세계 시간은 현사실적으로 실존하는 자기의 존재라는 잘 이해된 염려의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존재를 비로소 함께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현존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간은 단순히 주관적인 것보다 더욱 주관적이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더 주관적이다. 네. 시간은 주관 속에서도 객관 속에서도 전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면에도 외부에도 존재하지 않고 각종의 주관성과 객관성보다 더 이전에 있는데 왜냐하면 시간은 이러한 더 이전에를 위한 가능 조건 자체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도대체 이와 같은 하나의 존재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갖고 있지 않다면 시간은 그런 경우 하나의 환영인가? 아니면 각종의 가능한 존재자보다 더욱 존재적인가? 이러한 물음의 방향 속에서 더 나아가는 연구는 진리와 존재의 연관에 대한 선행적인 상론과 상론에 대해 이미 세워졌던 동일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어떻게 이러한 물음들이 다음에서 대답되든지 간에 혹은 맨 처음으로 근원적으로 제기되든지 간에 우선은 다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간성은 탈자적, 지평적 시간성으로서 세계시간 같은 것을 시간화하고 이 세계시간은 용제자와 전제자의 시간 내재성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세계시간은 세계가 존재하듯이 존재하는 것이네요. 세계와 더불어 세계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지금 시간은 사물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네요. 물론 기원은 현존재의 시간성을 근원으로 해서 거기서 기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존재자들은 그렇다면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스스로 시간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적이라고 명명될 수 없다. 그 존재자들은 각종의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와 마찬가지로 비시간적인데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등장하든 생겨나고 사라지든 혹은 관념적으로 존속하든 간에 그렇다. 그러니까 요 세계의 시간은 시간적이지만 존재자들은 시간적이지 않네요. 왜냐하면 스스로 시간화하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세계 시간은 자기를 시간화해요. 지금 시간도 자기를 시간화하고 근원적인 시간성도 자기를 시간화하고요. 만약 따라서 세계 시간이 시간성의 시간화에 속한다면
세계시간은 주관주의적으로 증발될 수도 없고 하나의 잘못된 객관화 속에서 사물화될 수도 없다. 이 두 가지가 명료한 통찰에서부터 그리고 다만 두 가능성 사이에서의 불확실한 흔들림의 근거 위에서가 아닌 채로 회피될 수 있는 때는 단지 다음이 이해될 수 있을 때이다. 어떻게 일상적인 현 존재가 그에 가장 가까운 시간 이해력에서부터 시간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는가, 또 어떤 한도에서 그에게서 이러한 시간 개념 및 이것의 지배가 이 시간 개념 속에서 뜻해진 것을 근원적인 시간에서부터 이해할, 다시 말해 시간성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가로막는가. 일상적인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는 배려는 시간을 시간 속에서 만나지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에 입각해 발견한다. 따라서 통속적 시간 개념의 기원의 해명은 자신의 출발점을 시간 내재성에서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시간 내재적인 존재자와 관련해서 시간이 시간화되면서 즉 현재와의 연속으로서 시간이 시간화되면 지금의 연속으로서의 지금 시간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원적 시간성으로부터 세계시간이 나오고 세계시간으로부터 지금 시간이 나오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의 낭독거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